전자책 출판 코치 나연구소 오경화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 전자책 출판 양식이나 편집부터 해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어디에 출판을 하고 판매가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 제 이름이 우경하잖아요. 우경하로 검색해 보면은 전반적인 저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어요. 닉네임은 백권 작가이고요. 나연구소라는 우리 1인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출판사 이제 인생이 변하는 서점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20년 된 출판사 도서출판 등 기획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여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년 다녔었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홈페이지, 카페 등 네이버 인물 등록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필에 보시면 저 내용이랑 이런 경력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작품 활동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작품 활동 탭이 두 개잖아요. 도서가 있고 이렇게 기타가 있는데, 이렇게 도서에는 종이책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기타는 이제 전자책을 주로 보여주죠. 제가 주로 기획하고 책을 내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공저들이 많이 있어요. 리얼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작가님들이 함께 책을 만든 공저들이 많이 있고요. 기타를 보시면 제가 쓴 전자책들이 이렇게 다 제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제가 수고를 했네요. 원래 저는 이렇게 짧은 책들을 만들고 출판하는 게 저랑 잘 맞아가지고 공저나 전자책들, 짧은 책들을 많이 쓰고 책을 내고 강의나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연구소는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나연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나연구소는 말 그대로 나를 연구하는 곳이고요. 제가 나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 이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났죠. 그래서 엄청 혼란이 왔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이런 혼란이 왔었고, 이제 그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임을 알게 돼가 나를 알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고 꾸준한 글쓰기를 하면서 나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제가 스스로 제 안에서 찾고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금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늘 남으로, 남에게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많이 돌았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글쓰기로 많이 성장을 했었고, 하루 만에 책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전자책들을 많이 써왔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1인 기업 사업을 하면서 책쓰기, 이 전자출판이라는 제 콘텐츠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출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유페이퍼라는 유통 사이트에다가 책을 많이 등록을 하거든요. 유페이퍼라는 곳에다가 전자책을 PDF로 만들어서, 여기 유페이퍼의 장점은 다 자기만의 개인 서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점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등록을 합니다. 제가 만든 서점 이름이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에요. 여기 이름도 우리가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만들고 출판한 책들이 이렇게 있죠.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책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장, 한 개의 장, 또 두 개의 장,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장을 채워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전자책을 등록하면 그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ISBN을 대신 받아주죠. 대신 받아서 이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 이런 사이트에 제 전자책을 다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딘에 이렇게 우경하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다 전자책들이죠.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알라딘 포함해서 S14, 교보문고 등 8개의 사이트에 저희 다 책을 다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여러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서 판매 내역을 들어가서 정산 내역을 보시면 내 책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렸나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검색으로 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학교나 대학교 도서관들에서 또 의무적으로 이 전자책들을 많이 구매랑 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알라딘 일반 써 있는 것들은 다 개인들이 구매를 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반송도서관, 서울도서관, 교육청 이런 데들이 많죠. 한서대학교 이렇게 이제 대학교들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또 전자책들을 많이 비치를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개인들이 구매해 가는 것은 한 2, 30, 나머지 한 7, 80%가 이런 기관의 도서관들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전자책의 장점은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데 있어서 종이책 대비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빠르고 이제 주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IS 국제 표준 도서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PDF 단순 소책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ISBN을 받은 전자책을 출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네이버 인물 등록은 네이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저는 작가랑 출판인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물 등록할 수 있는 직업 개수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되면은 작가라는 타이틀과 다른 직업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직업으로 해서 인물 등록을 하면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쯤 되는데요. 네이버 인물 등록된 사람이 40만 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누기 하면은 2.7%에 드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2.7%의 상위에 드는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아무튼 책을 내거나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속에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고객들에게 나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전문성을 보이고 브랜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책 출판과 네이버 인물 등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책을 많이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쪽으로는 요즘에 이제 크몽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크몽이라는 것은 재능 기부 사이트를 말하죠. 크몽 같은 데에서도 우리의 어떤 전자책과 함께 서비스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크몽에 4권의 전자책과 이렇게 11개의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크몽은 한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해보니까 이 크몽이라는 사이트도 이용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전자책 메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원데이 클래스나 출판사 만들기, 또 개인 코칭, 네이버 인물 등록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금홍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전자책들이죠. 뭐 3년 만에 월 1,000만 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이런 것들 함께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유페이퍼 같은 사이트하고 이제 금홍 같은 사이트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 유페이퍼 사이트는 주제와 분량이 되게 자유롭죠. 뭐 자기계발, 에세이, 시, 소설, 어떤 내가 원하는 책이든 다 출판을 할 수 있고, 분량이 적어도 이제 출판이 가능해요. 아니, 분량이 적으면은 이 단가를 싸게 해서 출판을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금홍 같은 데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금홍은 이제 주제가 명확해요. 오로지 어떤 정보, 노하우, 요런 거를 담은 책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이 금홍에 보면 다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한데, 금홍 같은 경우는 이제 A4 20장 이상이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과 또 부합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이제 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내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떤 글쓰기를 좋아하고 내 브랜딩이 목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책을 등록하고 이렇게 알라딘 등의 판매를 하고 네이버에 작가로 인물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전자책을 많이 팔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노하우를 줄 주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금원 같은 사이트도 괜찮고, 이제 이런 장단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것들은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이따가 또 질의응답 또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전자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자주 활용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전자책 한글 양식인데요. 대부분의 원고는 이렇게 한글 양식에다가 글을 많이 쓰죠. 양식 이제 포맷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글을 기본으로 열면은 이제 한글의 기본 포맷은 요런 포맷이죠. 이렇게 파일 사이즈가 이제 요 파일 사이즈는 편집 용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A4. 이제 A4가 기본 사이즈고 이제 보통 이제 10포인트에 여기 오른쪽에 이게 행간이라고 부르는데 160. 요게 이제 한글의 기본 포맷인데 제가 쓰는 전자책 양식은 요즘 우리 전자책들은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들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A4의 반, A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파일에서 편집 용지를 보시면은 A5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선글림체, 요거는 이제 글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자책은 주로 상업용으로 판매할 책들은 무료 글꼴을 써야 되는데요. 한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무료 글꼴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 글꼴을 다운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요. 조선굴림체라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만든 건데 되게 가독성이 좋아서 요즘 저는 이제 요 서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글꼴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무료 폰트도 있고 이렇게 네이버 상에 검색을 하면은 많이 쉽게 다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반드시 무료 글꼴을 확인하고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가 12, 우리가 대부분의 전자책 플랫폼들이 이렇게 본문 크기는 12포인트를 많이 권장해요. 12포인트로 써주시면 좋고요. 대신 이런 어떤 제목이나 부제들은 조금 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목들은 주로 이제 23포인트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이제 부제목들은 15포인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하게. 우리가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르게 가독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고요. 이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양쪽 정렬 요걸로 해주셔야지만 끝까지 글이 꽉 차게 끝까지 페이지 꽉 차게 글이 이제 써지는 거죠. 그 정렬은 양쪽 정렬로 기본 포맷으로 하고 이제 요런 지은이나 요런 것들은 이제 정렬을 가운데로 하면은 더 이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포맷은 양쪽 정렬. 이제 요런 제목들이나 요런 위에 내용들은 가운데 정렬.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숫자 아까 한글에 우리 기본 포맷은 160이었잖아요. 지금은 200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200이라는 것은 행간 여기 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여기 이제 160은 좀 좁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좁아서 이제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요거를 이제 200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하게. 요게 전자책 이제 기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은 우리 일반 종이책이랑 비슷해요. 이제 첫 장에는 표지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표지가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지은이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이런 디자인 것들은 제가 이제 편하게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디자인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요거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잖아요. 요런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책에 들어있는 책의 머릿말 그러죠. 내가 이 책을 뭐 쓰는 이유와 전반적인 책에 대한 소개 요약 요런 것들을 이제 프롤로그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목차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각 책의 목차 들어가고 이런 건 다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 일장 제목, 일장 제목, 무료 이미지.
이제 각 장별로 써야겠죠. 각 장별로 이렇게 쭉쭉 써 내려갑니다. 본문을 쓸 때에는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책은 이렇게 어떤 책의 어떤 지면이나 분량 때문에 문단을 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책은 가독성 때문에 각각 문단을 나눠주면 깔끔하고 보기가 편해요. 여기 이제 문단을 나누는 기준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4줄 또는 5줄 쓰고 엔터 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 나는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요게 이제 한 줄이 문장이고, 요런 이제 문장들이 모인 게 문단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단에 여기 첫 문장 시작할 때는 뭐 한 칸이나 2칸 정도 이렇게 들여쓰기 한다고 하죠. 종이책처럼 들여쓰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문단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고요. 3장, 4장, 5장. 에필로그 있죠. 우리 에필로그는 맺은 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소감이나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간단히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판권지 그러잖아요. 이제 판권지라 그래서 제목, 발행 날짜, 지은이, 펴낸 곳, 이제 책 가격, 저자 연락처, 저작권 문구. 요게 이제 주로 판권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보통 뉴페이퍼에 출판을 할 때는 이렇게 펴낸 곳을 뉴페이퍼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양식의 이제 요런 형태로 보통 전자책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PDF로 바꾸어서 그런 유통 사이트에다가 이제 출판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전자책을 많이 썼지만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흔히 오해하는 게, 무조건 전자책은 꼭 이렇게 노하우나 정보를 담은 그런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책도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자기 개발, 에세이, 시, 소설, 그림책 등 다양한 모든 책을 낼 수 있는 게 또 전자책의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꼭 전자책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상업용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내면의 성장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꼭 상업용 책이 아닌 책들도 많이 꾸준하게 쓰면서 어떤 내면의 자기 발견과 많이 성장을 그런 취하는 편이고요. 제가 쓴 책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뭐 이제 그림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 참 재밌다라는 것은 이제 시집이죠. 어떤 이제 짧은 시들을 제가 이제 20개를 묶어서 이렇게 출판을 한 거고요. 요거 실제로 이제 3,000원의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그림책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책이고, 내 안에 내 친구 요런 건 다 그림책이죠. 저도 뭐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주변에 그림책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책도 출판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가격은 이제 3,000원인데 요거 다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알라딘 S24 교보문고 등에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로 이제 에세이 관련 그런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에세이 관련 그런 책들도 있고, 요즘에 최근 들어 저도 이제 정보성이나 그런 이제 글들을 많이 조금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요런 책들, 1인 기업으로 뭐 돈 버는 40가지 방법, 요런 책도 이제 공저로 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쓴 거는 이제 3년 만에 억대 연봉, 그 온라인 전자책 전문가 된 비결, 요런 책도 제가 썼고요. 이제 요런 것들은 여행을 주제로 한 책이죠. 제목은 삶은 즐거운 여행이니까.
요거는 제가 다녔던 여행지 중에서 이제 좋았던 곳 10곳을 이렇게 소개 추천하는 그런 책이에요. 요런 책들도 다 가능하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2023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우리의 꿈과 목표를 정하는 그런 책들도 썼고, 되게 주제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보나 이런 노하우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고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적어서 한번 출판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전자책이 요 책인데요. 나의 이제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라는 책인데, 요것은 제가 이제 한 4, 5년 전 직장 다닐 때 우울증이 되게 크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어떤 우울증과 무기력에 대한 저의 경험과 그때 생생한 증상과 사례들, 극복한 제 스토리를 담았었는데, 이제 요런 책들은 이제 그런 거죠. 요즘에 우울증 되게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목의 내용을 봐도 되게 공감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요 책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내용을 소개했는데 되게 공감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책의 주제는 다양하니까요. 어, 되게 생각을 넓게 해서 뭐 많은 책들을 써보시면서 또 내면의 성장과 브랜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책 쓰기의 기본은 이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글을 써야 되는가가 또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일단은 먹었으면은 배출을 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배웠고 아는 것들은 남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공유를 하죠. 내가 읽었으면은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일이고,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책 보셨어요? 이 생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한 6, 7년 전 직장 때 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생산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었죠. 그 전까지 저는 완벽한 이렇게 소비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글과 책을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죠. 이제 남이 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 돈을 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생산자, 즉 돈을 버는 사람인 거죠. 생산자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품, 제품이 아니더라도 글, 뭐 책, 강의, 프로그램, 메시지, 가치관 등 이런 걸 모든 걸 만드는 사람들은 다 생산자죠. 저 같은 사람들은 주로 1인 기업가, 뭐 1인 지식 기업가, 메신저, 무자본 창업가 이렇게 많이 부르죠.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지식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런 교육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도 다 지식 서비스의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관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환경에 들어가면은 이 독자의 눈이 아닌 작가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심코 보던 뭐 주변에 책들 많잖아요. 이제 일반 책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책을 쓰고, 왜 저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이제 이런 많은 이제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나는 거죠. 단순히, 글을 쓰고 책을 한 권 내는 것 넘어서 어떤 내면에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면 이런 효과들이 있죠. 뭐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떤 마음과 감정이 정화, 치유, 해소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말 주변과 표현력이 늘어요. 내 글에 공감하는 나를 좋아하는 이런 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책을 쓰면 좋은 점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내가 어려운 책을 썼다는 이런 성취감, 자신감, 자부심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아, 내가 어려운 그런 책을 썼구나. 잘했다, 훌륭하구나.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을 하고 내 브랜딩과 콘텐츠에 도움이 되죠. 또 우리의 전자책 같은 것은 물론 종이책도 그렇지만은 계속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나라는 사람과 나의 생각, 내 상품, 내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수단은 쉬거나 놀지는 않죠. 계속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화라면 단순히 책 판매에 대한 그런 수익화보다 우리가 내가 책을 쓰면서 그런 원고들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 코칭도 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제 글쓰기, 책쓰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연계되고 확장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그래도 다 책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책이라는 것은 내 혼자 보는 일기장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제 공감하고 도움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되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글과 메시지 주장이 길을 잃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죠. 우리 이런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김창옥 교수님, 뭐 김미경, 법륜스님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되게 이야기가 되게 막 공감되고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러는가를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자기의 고유의 경험과 스토리들을 많이 얘기하죠. 특히 김창욱 교수님은 주로 가정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로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죠. 누나 얘기들. 그러면서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되게 재미 공감도 많이 되죠. 그런 개인의 어떤 경험과 스토리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보와 간접 경험 메시지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요게 이제 공감의 비결인데요. 우리가 쓰는 글들이 어떤 보고서나 논문, 교과서를 우리는 쓰는 게 아니에요. 주로 우리는 이 자기계발서, 에세이 위주의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책들은 아까 앞에 사례처럼 어떤 작가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내가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가지고 정보와 메시지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글이 되고 책이 된다고 보시면은 조금 글쓰기, 책쓰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마케팅 책 중에 이렇게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을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에 공식이 나와요. 7단계인데 이제 이런 공식을 우리가 대부분 어떤 브랜드나 기업의 스토리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것 요소를 많이 가미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이렇게 내는 거죠. 요런 순서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어떤 삶의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삶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다 누구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죠. 위기를 맞이하고 어떤 멘토나 사람과 책을 통한 멘토를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나 가이드를 또 얻죠. 그걸 통해 이제 행동하고 실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이런 스토리가 되게 자연스럽고 이제 흡입력이 있고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과 책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글과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요 차이점만 조금 인지를 해도 내가 이제 편하게 쓰는 글과 책은 뭔가 다르구나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일단은 내가 이제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떤 제목이나 목차를 정하기 전에 독자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싶고 쓰려고 하는데 과연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고 누구에게 도움되는 책인가? 이걸 먼저 이제 정하는 게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업의 존재 이유도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그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책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가? 이걸 먼저 정하고 써야지만 이제 그에 맞는 책이 써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금 하는 일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내용을 쓸 거야. 그 만약에 그 내용이 있는데 독자를 예를 들어 뭐 아파트나 이런 빌라나 토지 투자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써야 되고 아니면은 이 나처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써야 되고 혹은 이미 같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 책의 독자야. 그러면 이제 같은 중개사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독자를 정했을 때 그에 맞는 내용과 주제가 정해지고, 음, 써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독자를 정하는 게 할 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책 쓰는 이유죠. 우리가 아무튼 책을 쓴다는 거에는 다양한 시간과 분명히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이런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뭐 남들 쓰니까 따라 쓴다기보다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어떤 내 사업과 나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혹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내 생각과 지식들을 나누기 위함인지, 혹은 브랜딩을 위함인지, 어떤 이유든 다 좋고요. 내가 이거를 정했을 때 또 그에 맞는 글과 책이 써지는 거죠. 다음은 이제 독자의 이득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글은 우리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튼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판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의 책을 사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내 책을 통해서 독자의 이득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정보인지 위안인지 혹은 안심인지 자신감인지 어떤 삶의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그에 맞는 책이 또 써지겠죠. 자, 다음은 방법이죠. 우리가 책을 내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책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기획을 하고 구상 컨셉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배움과 코칭도 필요하죠. 우리 책 낼 방법 다양하잖아요. 내가 종이책을 낼지 전자책을 낼지 종이책도 뭐 개인 저서를 낼지 공저를 낼지 이런 것들 다양하죠. 또 장르는 뭘로 할지 자기계발, 에세이, 시 이런 방법들을 좀 따져볼 그런 필요도 있는 거죠. 다음 분량이죠. 우리가 아무튼 엄연히 책이라는 것은 이제 분량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개인저서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이죠. 통상 A4 한 80에서 100장 정도 분량이 필요하고요. 우리 공저 같은 경우는 종이책 같은 경우는 보통 A4 뭐 작게는 7장에서 많게는 한 20장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게 일반적이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ISBN 전자책은 뭐 A5 기준 한 30장 정도 쓰면은 좋다 이런 기준이 있죠. 그래서 분량이 또 차이가 있고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글은 어디서도 큰 관계가 없는데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블로그나 이런 SNS상에 많이 글을 쓰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내가 쉴 때나 놀 때 나를 홍보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책 쓰기는 주로 한글 원고에 쓴다. 요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만 조금 인지를 해도 아, 우리 일반적인 글쓰기나 책 쓰기는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서점 가보면 이제 이런 책의 장르들이 많죠. 뭐 자기계발, 에세이, 소설, 시 이렇게 장르가 구분되는데 우리 보시면은 이 아무래도 자기계발서 코너 쪽이 제일 책도 많고 쓰는 사람도 많고 제일 판매도 많고 제일 많이 사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꼭 무조건 자기발서만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다양한 이제 장르가 있고 그쪽이 인기가 많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 당연히 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항상 있으니까 그 내가 어쨌든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쓰시면 되겠죠.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뭐 주제 정하는 법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주제 정하는 법은 우리가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뭐 돈 관심 많고 내가 그런 주제를 쓰면은 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떤 내가 평소에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가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질문들을 내 콘텐츠로 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많이 자주 받죠. 나 연구소니까 나를 아는 방법, 혹은 자신감, 자존감, 또 제가 책 쓰기 강사니까 뭐 전자책 쓰는 방법, 또 지금 1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1인 기업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질문들을 받으니까 이런 게 다 저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 쓰고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강의하고 책 쓰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니까 요건 저의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뭐 현지인들만 아는 관광지 어디야, 맛집 어디야. 여기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워킹맘이면서 우리 공기업 다니시는 작가님 계신데 이런 질문들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애 키워 워킹맘으로 힘들지 않아? 또 공기업은 어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남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일사교 나는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되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되고 그것을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볼 만한 어떤 가치와 정보 또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강점이나 내가 오래 했던 일, 나의 특별한 경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는 다양한 어떤 아픔이나 이런 상처들, 나의 어떤 사건이나 철학들, 특별함, 취미, 목표 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공간, 내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뭐 결혼하신 분들 아내, 남편, 또 엄마, 아빠, 자녀, 친구, 멘토, 스승, 동료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빠와 함께한 20년, 또 우리 엄마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죠.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아,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다 쓸 수 있겠죠. 뭐 명언이나 이런 것들. 혹은 또 내가 감명 받았거나 뭐 감명 입혔던 사건이나 이런 책들, 영화, 혹은 나의 주요 관심사, 외국 생활, 생활 가이드, 이런 모든 게 다 책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목 짓는 법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유형별로 좀 나누어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제목 짓는 법은 이제 질문형이죠. 요즘 어떤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삼는 거죠. 그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돈이란 무엇인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형 제목을 만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숫자형.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숫자로 하면은 뭔가 명확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성공하는 몇 가지 습관, 뭐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뭐 기상 후 1시간 이런 것들, 50의 말품격 이런 것들, 혹은 뭐 하루 10분 뭐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제목에 숫자를 넣어주는 게 숫자형. 다음은 노하우형. 우리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계속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뭐뭐 하는 방법, 노하우, 기술 이런 걸 적는 거죠. 뭐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신경 끄기의 기술, 투자 가이드,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노하우형 제목이 될 수 있죠. 다음은 초보자형.
이제 우리가 어떤 강의나 이런 교육 시장에도 초보 시장이 제일 크고 그런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주제로 이제 책을 만들고 쓰는 거죠. 그 제목에도 뭐 유튜브 왕초보 탈출, 또 유튜브 쉽게 시작하기, 진짜 초보를 위한 쉬운 기타,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다 쉬운 걸 좋아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어렵고 또 복잡한 거는 싫어하는 거죠. 이 책은 초보를 위한 거야. 굉장히 쉬워. 또 재미있어 어렵지 않아. 이런 제목들을 넣어주는 거죠. 다음은 사람형,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뭐 여자들의 이야기, 또 CEO들의 이야기, 뭐 중년들의 이야기, 엄마들의 이야기, 또 누구의 혹은 어디의 어떤 이야기, 뭐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또 일본 전사라는 회사 이야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다음은 이제 공식형, 어떤 공식, 이론, 법칙 요런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에 넣는 거죠. 당연히 주제랑 내용이 맞아야 돼요. 제목이랑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제목도 다 주제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죠. 다음은 자기 확신형, 나는 뭐뭐 한다 요런 제목들.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나는 장사의 신이다. 이렇게. 나는 백권 작가다. 자기 확신형으로 제목을 쓰는 거죠. 다음은 이제 명언으로 제목 짓기. 저도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명언형 제목도 사람을 끄는 뭔가 있죠. 메시지를 담는 거죠. 뭐, 인생은 실전이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은 제가 쓴 책 제목인데요.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명언형으로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 8가지 좀 사례를 좀 보시면서 책 제목도 한번 이쁘게 정말 눈길이 가고 손이 가게끔 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목차 구성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런 느낌을 많이 써요. 우리 왜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직장인에서 1인 기업가가 된 스토리를 쓴다. 그럼 과거로 갑니다. 저의 직장 생활, 또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 무엇을 배웠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만난 사람들, 과거형이 되겠죠. 이제 현재로 옵니다. 현재로 와서 지금 제가 하는 일들, 어떤 1인 기업의 장점과 단점, 또 고객이나 뭐 수익 구조, 라이프 스타일, 이건 다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죠. 미래로 갑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 목표, 비전들 쓰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은 메시지를 담아야겠죠. 이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혹은 저처럼 이렇게 직장인인데 1인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제가 1인 기업을 3년 4개월 동안 하며 느꼈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험, 배움 메시지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저 중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이 책이 있었는데, 요렇게 이제 원고 목차를 잡았어요. 1장은 이제 경험이죠. 우리가 어떤 죽음 가까이 간 경험이 있는지, 요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교통사고, 연탄가스 중독, 우울증, 뭐 자살 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이런 그런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이 있죠. 느낀 것들을 씁니다. 그 이제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 겪었던 그런 경험과 그때 사건이나 감정들 이렇게 세상에 적었었고 그걸 통해 느낀 점들을 적었죠. 아 정말 내가 큰 우울증을 겪어보니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이고 이 시간이 유한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죠. 독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한 번뿐이더라. 더 이상 우리가 남 눈치 보지 말고 소중한 내 인생을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담았죠. 이런 이제 경험, 배운 메시지 이런 순서도 좀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뭐 하는 뭐 10가지 이런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뭐 여행지 10곳 소개합니다. 또 오른쪽에는 뭐 1인 기업으로 돈 버는 12가지 방법. 이런 식도 이제 목차를 구성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우리 그때 함께 책 쓰기 했던 작가님 중에 이제 30년 넘은 스님 계셨어요. 32년 동안 하셨다는데, 이제 요분은 요런 목차를 제가 함께 짜봤었죠. 예를 들어 이제 요 타겟은 이제 초보 교사님들이죠. 초보 교사님들을 위한 책을 썼죠. 요런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1장은 나의 교사 생활에서 뭐 내가 교사가 된 스토리나 나의 그 30년 교직 생활에 대해서 쓰는 거죠. 내가 배운 것들. 이제 2장에는 이제 선생님 꿈꾸신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끼리 잘 지내는 방법, 또 방학을 활용하는 방법. 우리 또 말하던 아이들 많잖아요. 이런 말썽쟁이 아이들 관리하는 법, 또 선생님들의 자기 개발,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또 퇴직 이후에 어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다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책들을 우리 초보들을 위해서 또 써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자연스러운 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팁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책 쓰기 전에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첫 번째 팁은 이제 말하듯 글을 쓰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글쓰기랑 말쓰기는 별로 다르지가 않고,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이런 말이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누군가에게 이제 글로 말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면은 좀 글쓰기가 편해지죠. 말하듯이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목적이 있는 글을 써야죠. 내가 이제 이 목적을 정해야겠죠. 내가 쓰는 이 글이 내가 어떤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하기 위함인지, 어떤 내가 팔고 있는 어떤 상품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홍보하기 위함인지, 정보를 주기 위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그에 맞는 또 책이 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첫 문장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첫 문장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 문장이나 메시지를 정하고 이제 정해 놓으면은 첫 글이 잘 써져요. 우리 왜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찍으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길로 가듯이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어떤 핵심 문장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는 거죠. 명언 같은 거를.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처럼 이런 세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또 글을 쓰기가 이제 수월해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죠. 논리적인 글쓰기는 이제 요런 거죠. 뭐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은 기승전결 혹은 서론, 본론, 결론, 주장, 근거, 예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죠. 이제 죽은 예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주장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뭐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죠. 뭐 이제 그런 사례를 쓰고 나와 또 내 주변에 또 혹은 유명한 사람들 그런 경험을 담고 음 메시지 이런 느낌이 또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사일기를 쓰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감사를 알게 됐는지,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성장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감사일기로 어떤 성장한 스토리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지를 쓰는 거죠. 뭐 하루 한 줄 감사일기 쓰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그 출판하는 곳은 양식은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원고에 들어가는 무료 이미지들은 주로 이런 이제 픽사베이 같은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써가지고 이런 원고 중간중간에 디자인을 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처럼 원고 편집은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시작할 때는 문단의 들여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몇 줄 쓰고는 이렇게 행가리에서 문단을 나누어 주는 것들,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편집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원고를 다 쓰면은 퇴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직접 다 이런 맞춤법이나 오타나 다 띄어쓰기들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네이버 검사기에서도 가능하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인데, 이런 검사기를 통해서 우리 원고를 복사해서 집어 넣으면은 어떤 표준어나 맞춤법 띄어쓰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원고를 다 쓰고 나서 퇴고하면서 한번 문장을 싹 가다듬어야겠죠.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제 캔바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 캔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에 캔바는 좋은 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표지 샘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지를 만들면은 되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표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표지들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캔바에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은 다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다 최근에 만든 표지들인데, 요게 이제 오늘 만든 표지네요. 예, 시간의 흐름을 걷다. 요게 이제 오늘 만든 표지고요. 이것도 오늘 만들었구나. 나는 백권 작가다. 요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제가 뭐 다른 분 만들어 준 건데, 요런 디자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코칭 하신 분들 함께 만든 게 요런 디자인도 있네요. 요런 느낌들. 요런 느낌도 있고요. 그 캔바를 활용하면은 되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요렇게 전자책 표지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글 원고 양식 있잖아요. 이제 요런 양식에다가 이제 첫 장에다가 이제 표지를 입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표지를 입혀서 요거를 이제 PDF로 만들고, 책갈피라는 기능을 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요런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전자책을 나만의 이런 나만의 개인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뉴페이퍼라는 사이트에 전자책을 등록하면은 이렇게 알라딘 등의 내 책이 이제 판매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런 느낌과 요런 흐름으로 해서 우리의 경험과 메시지를 담은 그런 여러분들만의 멋진 스토리와 세상에 유익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써서 한번 출판도 해 가지고 어떤 내면의 성장도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브랜딩도 함께 이루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바라겠습니다.